네, 이 한국 증시가 심장 약한 사람들한테는 부적절하다. 오늘 미국의 한 유명 투자 전략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 100% 공감이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강심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뭐 강한 되돌림이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직 뭐 갈 길은 먼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저는 아마 단기간 내에 다시 이제 6,300 다시 이제 회복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리 없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반등장이 그러면 완연하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여전히 좀 조심할 구간이 아니고 반등장이 완연하다? 저는 저 반등장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어제까지도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국내 증시 분석이 이번에 이란 사태와 관련돼 갖고 조금 핀트가 잘못된 게 아닌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장의 공포심을 좀 유발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보면은 저희 쪽 분석이 조금 약간 국내 많은 리서치 쪽의 분석이 아니다는 게 사실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이번에 이란 사태가 국내에 큰 타격감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이란 사태로 국내 업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많아졌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난번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한 3일 전이죠. 3년 거래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이제 크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그래서 그 대표님네 투자 자문에서는 좀 담았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담았어요? 남아있는 현금 다 남았습니다. 어제 진짜 부러운 사람이 현금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저희도 이제 이미 보유하는 종목들은 많이 네. 손실을 봤는데 이걸 이제 정리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그래서 제가 분석해드리고 남아있는 현금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ETF, 신재생 에너지, 2차전지 ETF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밸류에이션이 좋은 쪽으로 더 추가적으로 담아놨습니다. 뭘 보고 담으신 거예요? 무슨 일단 지표를 보시고? 전 지표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이 잘못돼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봤던 게 국제 유가가 막 12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러면 국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유발할 수 있다. 기업들의 생산성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얘기를 했는데 국제 유가가 지금 시장 자체가 수요자 시장입니다. 공급자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타격이 없다. 왜냐하면 웬만한 국가들은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금 원유 비축량이 있어요.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고 막아지는 데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란이 막겠다고 위협만 했지 실제로 막은 적도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이란의 함대 12척을 다 지금 박살내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쓸 무기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하메네이가 제거됐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 제가 봤을 때는 봉쇄 못하고요. 네. 아마 앞으로 미국이 파나마 운하 같이 아마 미국이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컨트롤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은 국제 유가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타격은 크지 않다. 두 번째는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네. 전 세계 파장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장기화라기보다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시장이 그 중동 지역의 정세가 흘러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공격을 해서 하메네이를 비롯한 한 40명 정도 지도자들 다 제거를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여태까지 이 아랍의 패권을 사실 갖고 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제거되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사우디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자기의 연합으로 생각했던 국가들을 공격해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란이 리더십을 잃어버리면서 고립화돼 버렸습니다. 고립화되면 장기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기도 없고 지금요 리더십도 없고 그다음에 고립화됐고 여기다가 차남이 뭐 강경파가 승계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분도 지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할 것은 앞으로 협상만 할 거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도 이스라엘 것 갖다가 지금 공격을 했죠. 이란도 고립시켰죠. 그리고 앞으로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가 이란을 다시 이제 방어를 해줄 거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가장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이란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다 제거해 버리면서 이 중동 지역을 자기 시장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 입장,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돈 몇 푼 쓰지도 않고 네. 이란뿐만 아니라 아랍을 다 정리한 이란 케이스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제가 드리면은 그럼 국내는 여기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하등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은 유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미국이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투자들이 이제 연말에 4,200에서 이제 한 6,300까지 2개월 동안 올라왔잖아요. 이거에 대한 불안감, 거기에다가 투자가들이 요즘 과도한 레버리지를 좀 써놨거든요. 이것 때문에 청산에 직면하면서 사실 변동성이 확대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제도 이제 청산이 다 끝났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은 시장이 저희가 분석이 잘못됐다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이제 재밌는 게 어제 이제 청산들이 많이 되면서 예. 반대로 국내 주식 예탁 자금이잖아요. 네. 140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100조 원이었던 게 40조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금액도 다시 또 충분하게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방산주들 더 밸류에이션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들 지금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느낌이 딱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그런 분석을 갖고 그냥 있는 현금 다 넣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님은 밥값을 다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0%가 뛰던데 좀 뭐 줍줍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급락장 혹은 급등장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네. 원래 좀 느긋하게 매매를 하던 주변 분들도 다 아침에 막 사고 후회하고 또 오늘도 아침에 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코스피는 또 이렇게 좀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냥 종가 매매를 할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어제 담은 분들만 승자였던 것 같은데. 어제 한 10시 2시, 이후로 2시 이후로 네. 사신 분들 2시 그분들만 이후셨다. 승자고 네, 거죠? 2시 반부터. 2시 그러니까, 반부터. 아우, 이게 얄미워. 시간 외까지 담았습니다. 저 시간 외까지. 네, 어제 모셨어야 됐나 싶기도 한데. 지금 근데 과격한 상승이 오니까 오히려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미 10% 올라버린 삼성전자를 네, 네. 지금 오늘 네. 이 시점에서 네. 더 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더 담아도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첫 번째가 이번 이란 사태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상향 조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6년도 지금 이미 이제 그 공급해야 될 물량들은 다 수준은 끝났어요, 사실이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다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중동 시장이 또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동 시장을 우리가 사실 무시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시장 중에 하나가 중동 시장입니다. 근데 그렇죠. 여태까지 이제 갈등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사실 시장이 그 역할을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이제 여태까지 뭐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사실 독재자거든요.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어떤 전반적인 갈등을 일으켰던 이란 세력이 한 번에 이제 만약에 제거됐을 경우에는 예.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중동 시장 자체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올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더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오늘 지금 17만 2천 원까지, 뭐 17만 5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추정 PR이 7.57배입니다. 쌉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지금 8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추정 PR이 지금 4.8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계산해갖고 5배가 안 돼요. 네. 5배가 안 되는 제가 PR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평균 목표 주가 아직 삼성 SK 하이닉스 130만 원 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 더 이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에도 더 만약에 잊지 않았다. 안정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충분히 안정적 성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급에 대한 걸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코스피로도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좀 빠져나가고 있고 빠져나간다기보다는 개인들이 이걸 다시 또 그렇죠. 네. 담고 있고요. 네. 코스닥에 또 지금 1조 원 가까이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그동안에는 금융 투자가 이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주체였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은 또 금융 투자가 네. 굉장히 많이 또 팔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ETF들 아닙니까?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되게 재밌어요. 제가 네. 봐도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측면을 좀 많이 봤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오후장에 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후장에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어요. 외국인이 플러스가 전환되는데 주가 지수는 거의 한 14%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괴리가 있고 시장에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추세 전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을 제가 봤고요.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금융투자사들이 이제 매도 치는 것은 쉽게 해서 이제 저기입니다. 리버스. 인버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인버스 세력 같은 게 또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안 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6,300에서 담으신 분들은 한 이틀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인버스로 따지면 한 30-40% 이상 레버리지까지 썼을 경우에 이제 수익이 났을 수 있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또 못 파셨어요. 제가 이제 다 못 파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게 다시 오르니까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이제 ETF 중에서 인버스를 사시는 분들인데 저는 좀 그건 좀 약간 반대입니다. 네.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조금 팔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 그러면 저는 시장 자체가 인버스가 여태까지 ETF죠.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가 그다음에 상향을 봤었는데 최근에 6,300 넘어가면서부터 자꾸 하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전략을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앞으로는. 예, 그리고 외국인과 그다음에 개인들의 수급을 좀 따라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오를 때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가 이제 좀 시장이 한번 주저앉으니까 갑자기 또 비관론들이 시장에 막 쏟아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우선은 왜 이런 급락이 우리 시장에서만 유달리 나왔는지 외국에서 우리 시장을 분석해 줬더라고요. 네. 아까 전에 좀 말씀을 해주셨던 한국 증시는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겐 부적절하다고 말한 그 리서치에서는 개인 투자자 비율이 너무 많다. 이것도 오늘 급락의 최근 급락의 원인으로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국의 70% 가량의 중동산 원유를 써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 종목 쏠림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줬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총의 3분의 1 이상이 전자닉스인데 지금 S&P 500을 보면 엔비디아와 애플이 시총 1, 2위인데 이 시총이 S&P 500에서는 합상 비중 14%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외국에서 좀 이렇게 지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좀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신에 대신증권에서는 이란 사태에 따른 시나리오, 사태에 따른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일주일 안에 이란 사태가 좀 진정이 될 것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5% 내외 조정 후에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뭐 나름 또 틀린 말들은 또 아니긴 한데. 네. 근데 저 우리가 때문에, 어떻게 예. 바꿀 수 없는 요소지 않나 그쵸?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개인 투자자가 많으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네. 지수가 고점을 탈환해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던질 때 네. 이제 앞서서 뭐 유가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지만 지금 유가가 비싼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반도체 사실 어디로 다른 나라로 보낼 때도 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네. 이 실물 경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이게 주가의 고점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유가에 뭐 75달러 지금 여기서 안정이 되고 있는데 네. 뭐 100달러, 120달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이 호르무즈 해협이 되게 봉쇄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저는 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이제 국내 비축량이 한 114일 정도, 한 4개월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평균 그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쓸 수 있는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이제 상세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이 공급이 제한된다라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국내 산업 특히 기업들의 에너지 소모량들 그다음에 또 화학 제품의 소모량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화 되겠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봉쇄가 네. 길어지냐를 좀 봐라. 네, 그렇죠. 그 최소한 저는 한 달, 두 달 이상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에너지 밸류체인들이 막 그 사건 이벤트에서 계속 올라갔어요. 가격들이 올라갔는데 재밌는 게 신재생 에너지 가격들도 다 올라갔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원유에 계속 지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에너지들이 대체 에너지로 이런 대체하는 부분들이 되게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이제 오일 쇼크 때와 같이 에너지의 의존도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전에하고는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미정 캐스터가 이제 고점 대비 주요 종목들 지금 얼마나 빠져 있나 분석을 해줬는데 그 뒤로 지금 올랐잖아요. 네. 고점 대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어떻게 또 준비가 됐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후 2시 기준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앞자리가 다 이었잖아요. 막 20% 내외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또 장중에 좀 올라오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한 마이너스 13%대 그 정도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하락률이 그나마 낮은 편이네요. 많이 그렇죠? 나아졌고요. 예. 다만 기아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별 종목들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반등장에서 주목할 건 역시 반도체. 반도체가 가장 먼저 되겠죠. 네. 또 있습니까 혹시? 두 번째는 일단 뭐 방산 우주항공 당분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네. 이번 중동 사태로 국내 이제 방산하고 우주항공 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수주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 때문에 약간 테마적인 성격의 강세도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당장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제 그저께도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 가서 이제 수주를 해오셨잖아요. 네. 보면은 당장은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천군 같은 무인 드론과 같은 이러한 전쟁에 직접 투입하는 관련 종목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은 중동 지역에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란을 대상으로 주변 국가들이 다 이제 앞으로 방위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공격 미사일 현무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도 필요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동 수요가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번 시장에서 딱 보실 때 에너지 밸류 체인을 무조건 갖고 하셔야 된다. 그 안에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력 기기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정유를 또 대처할 수, 원인을 대처할 수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세계 쪽은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얘기도 짧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최근 5거래일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는 흐름이 나타난 건데요. 그래서 최근 3거래일간 무엇을 샀는지 비교를 해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을 많이 팔고 대신에 시총 상위주들을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네. 코스닥 지수 상승에 좀 베팅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코스닥 액티브 ETF 요게 나온다고 하면서 지금 상당한 또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 담기는지 그 분석이 오늘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화면에서 어떤 종목들이 비중 상위인지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삼성에서 나온 액티브 ETF 가운데서는 시총 상위 바이오주 중심으로 담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BHI 같은 원전주가 포함된 것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예. 반면에 타임 폴리오에서 나온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올릭스가 13%로 조금 시총 상위 바이오주는 아니지만 올릭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파도가 들어간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 한쪽에서는 절대 못 간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네. PER로 지금 코스닥이 110배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이 24배인데. 근데 정말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저 뭐 기대라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계속 이제 제도 개선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왜냐하면 뭐 코스닥 분리 운영할 거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돼 있죠. 그다음에 상장 관리 요건 강화되면서 이번에 아마 금감원에서 얘기한 게 올해 연말까지 200개 종목 이상 퇴출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매크로 상황과 그다음에 제도적인 그런 이제 안정성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정부가 해소시켜 주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 이제 결국 이렇게 됐을 경우 좀 클리너가 됐을 때 코스닥 블루칩에 자금이 집중된다는 거죠. 아주 이제 뭐 안 좋은 종목들은 다 빠져나가고 네. 이제 좋은 종목만 자금이 집중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IPO가 지금 계속 기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하고 다르게 되게 종목들이 저희가 봤을 때 알짜 종목들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뭐 피루사 AI라든지 인벤테라든지
코스모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들어오면서 쉽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딱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 미정 캐스터와 같이 얘기했던 게 테크윙 지금 이 낙폭 중에서도 왜 올라가냐고 했었는데 네. 오늘 이유가 나왔어요. SK하이닉스에 HBM 관련 장비를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왜요? 이걸 미리 알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는 알았겠죠. 네.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이런 거. 뭐 그건 찾아봐야죠. 네. 대통령께서 화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누가 샀는지 좀 명명백백히 좀 밝혀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테크윙? 테크윙 뭐 더 이상 좋은 게 없죠. 예. 그래요? 예, 뭐 SK 하이닉스에 납품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와 같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 핵심 이제 소부장으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장기적으로 투자 계속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마이크론과도 콜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HBM 세 3대 기업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기대가 높은 종목 같습니다. 어제는 무슨 기업인지 모른다 그러더니 오늘 모르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왔네. 네, 근데 네. 틀린 걸 말하기보다는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어요. 그랬습니다. 네. 어제 내가 너무 좀 면박을 준 것 같아서. 아닙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두 분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완수 대표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